요즘 병원에 가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 건강관리 잘하시던 분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쓰러지시는 경우가 많죠.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은 모두 몇 가지 공통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것들이었죠. 최근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치매와 심장병과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릴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 건강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아시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마음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마음의 병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니 모인 4명 중 1명이 마음의 병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몸에 해로운 물질인 코티솔이란 호르몬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물질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높아지고 심지어 기억력도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의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10분씩 창밖 풍경을 보면서 깊은 숨을 쉬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었죠. 92세 김혜숙 할머니는 평생 불면증과 고혈압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잠도 잘 안 오고 매일 혈압약을 달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진료를 보시던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할머니, 약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뇌에 좋은 산소도 공급되고 긴장된 몸도 풀어주니까 혈압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불면증이 개선되었고 6개월이 지나자 혈압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이면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쉬는 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라며 오랫동안 이 습관을 지키고 계십니다. 85세 정순이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우울증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낮으로 TV만 보며 지내셨죠. 그러다 보건소 방문 간호사가 건네준 작은 화분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답니다. 처음엔 그저 물만 주다가 어느 날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과 함께 가꾸던 마당의 꽃들이 떠올랐죠. 매일 아침 남편과 물을 주며 웃던 그 시간들. 이제는 그 추억을 떠올리며 혼자서도 화초를 가꿀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덕분에 식사도 잘하시고 이웃들과도 화초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신다고 하네요.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는 것, 작은 화초 하나를 돌보는 일,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자신만의 편안한 리듬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관이 이완되어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이 우리 건강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감기만 걸려도 한 달 넘게 고생하고 기침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죠. 병원에서 큰 병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주 아픈지 모르겠다며 한숨 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95세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가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걱정된 가족들이 할머니 근처로 이사까지 왔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의사인 조카를 만나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카는 할머니의 잦은 감기와 피로감이 면역력 저하 때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는 일상적인 식사 관리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며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죠. 바로 아침마다 계란 한 알과 된장국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기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니 감기 기운도 덜하고 소화도 잘 되고 지금은 약봉지를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약값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77세 박종태 씨는 4년 전 큰 수술을 받으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큰 수술 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감기만 걸려도 한 달 넘게 고생했죠.
병원비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담당 의사가 면역력 강화를 위한 운동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천천히 걷기 시작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하나씩 늘려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5분만 걸어도 숨이 찼어요. 하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리다 보니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박종태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운동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운동 시간도 자연스럽게 30분까지 늘어났고 덕분에 감기도 덜 걸리고 회복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했더니 1년 만에 면역력이 많이 좋아져서 병원 방문 횟수도 크게 줄었답니다. 전문가들은 적당한 운동이 면역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백혈구가 활성화되어 면역력이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몸의 구석구석에 영양분이 잘 전달된다고 해요. 특히 걷기처럼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우리 건강의 기초가 되는 면역력, 단 하루를 운동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를 쉰다고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거죠. 김순자 씨와 박종태 씨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로도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먹는 음식이 보약이 된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비싼 영양제나 보조제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매일 먹는 밥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고가의 보조제를 많이 먹는 사람보다 평범한 밥상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의 건강 지수가 더 높다고 하네요. 89세 이영숙 씨는 젊은 시절부터 영양제와 보조제를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비싼 약들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위장이 자꾸 안 좋아지더라고요. 속이 불편해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뜻밖의 조언을 했답니다. 의사는 영양제를 줄이는 대신 식단 개선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잡곡밥에 제철 채소를 넣은 국물 요리를 먹으라는 것이었죠. 처음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위장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2달이 되자 아침마다 기운이 넘쳤다고 합니다. 특히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몸의 리듬이 잡히고 소화도 잘 되기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아침을 걸으면 속이 불편할 정도라고 하네요. 82세 최동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했지만 처음에는 무조건 굶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수치가 더 불안정해지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죠. 보건소 영양사의 조언으로 식사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얀 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고 매끼 국물 요리와 계절 나물을 챙겨 먹었습니다. 처음엔 입에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점차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식사 후 나타나던 피로감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런 식단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우리 몸은 매일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콩으로 만든 발효 음식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절인 채소는 장을 건강하게 하며 나물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계절마다 나는 채소들은 그 시기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가득 담고 있다고 해요. 건강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영숙 씨와 최동길 씨처럼 매일 먹는 평범한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비싼 약이나 보조제가 아닌 수십 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먹어온 바로 그 집밥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사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네 번째는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움직임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매일 가벼운 움직임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튼튼해진다고 하네요. 87세 박명자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숨이 차서 2층만 올라가도 쉬어야 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병원에서는 척추가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병원에서 만난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가만히 쉬기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매일 조금씩 움직이면 근력이 생겨서 관절도 보호되고 온몸 구석구석 피가 잘 도는데 도움이 된대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하루 5분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1층 복도를 걷는 것도 힘들어 중간에 쉬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걸으며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5분도 힘들었는데 일주일 만에 10분을 걸을 수 있더라고요. 꾸준한 노력 덕분에 한 달 후에는 아파트 앞 공원까지 산책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걸을 만큼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합니다. 81세 김정우 씨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혈압이 높아 움직임을 피하고 있었는데 담당 의사가 오히려 가벼운 근력 운동을 권했다고 합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간단한 운동들을 시작했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하루 5번씩 반복하고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간단한 동작들을 통해 근력이 조금씩 생기면서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답니다. 김정우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이 운동을 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천천히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힘들 때는 바로 쉬고 근육이 불편하면 속도를 더 늦추는 식으로 무리하지 않았답니다. 욕심내지 않고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했더니 1년 만에 복용하던 약의 양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근력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천천히 걷거나 의자에 앉아 하는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키우고 온몸의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중요한 건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작은 실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박명자 씨와 김정우 씨의 이야기처럼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5분의 움직임이 10분이 되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5번째는 건강한 수면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점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자리가 불편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잠은 안 오고 낮에는 졸리고 이런 불규칙한 수면이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된다고 합니다. 91세 이순옥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불면증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2~3시간 만에 깨곤 했어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의외의 조언을 해주었답니다. 약이 아닌 생활습관부터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의사는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낮잠은 짧게 하며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라는 것이었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특히 낮잠 시간 줄이는 게 너무 어려웠죠. 그래도 한 주만 참아보자 했는데 신기하게도 밤잠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저녁 시간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8시가 되면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했답니다. 몸이 따뜻해지니 절로 졸음이 오더라고요. 잠들기 전에는 잠시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새벽에 깨는 일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개운하고 기운이 넘친다고 하네요. 특히 아침 식사가 잘 되고 소화도 잘 되니 하루 전체가 활기차게 변했답니다. 잠 한 번 잘 자니까 건강이 절로 좋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약 없이도 편히 쉴 수 있어 정말 행복해요. 잠자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잠자는 환경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베개 높이를 조절하고 방 안을 어둡게 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잠들기 전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순옥 씨의 이야기처럼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꾸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매일 밤 편안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약이 아닌 규칙적인 생활이, 수면제가 아닌 건강한 습관이 우리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6번째는 장 건강이 오래 사는 비결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이 약해지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분도 잘 흡수되고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장수하신 분들은 장 건강 관리를 특히 잘하셨다고 합니다. 88세 김영순 씨는 10년 전만 해도 만성 변비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은 기본이고 일주일씩 변비로 고생했어요. 약을 먹어도 잠깐뿐이었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외출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병원에서 받은 약은 잠깐의 효과일 뿐 며칠 지나면 다시 고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음식을 줄였더니 점점 기력도 떨어지고 어지러움까지 생겼어요. 그때는 정말 살기가 힘들 정도였죠. 그러던 중 한의원 원장님이 조언을 했답니다. 변비약 대신 매일 아침 현미밥에 된장국을 먹고 하루 3번 발효식품을 조금씩 먹어보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시작한 식사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속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보름 정도 지나니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게 되었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따뜻한 현미밥에 된장국을 먹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 장이 활발해지는 게 느껴져요. 이제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있답니다. 장 건강에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난다고 해요. 특히 잠자기 전 2시간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 건강을 지키는 장, 매일 꾸준한 관리만으로도 100세 건강에 든든한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수의 시작은 바로 건강한 장 관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도 건강한 장을 위한 식사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7번째는 사람과의 만남이 건강한 삶의 비결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나가기도 힘들고 만날 사람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86세 박순희 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 후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셨는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운동 부족으로 허리와 무릎까지 안 좋아졌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또 혼자구나. 그런 생각뿐이었죠. 그때 옆집 할머니의 따뜻한 권유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혼자 있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운동도 해요라는 말에 용기를 내어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가나 싶었죠. 그래도 친절하게 권하시니까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의외의 변화가 찾아왔답니다. 매일 아침 경로당에 가는 게 일과가 되면서 생활에 리듬이 생겼고 함께 식사하는 재미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같이 밥 먹으니까 밥맛도 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웃을 일도 많더라고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나가고 싶어져요. 매주 화요일 모래교실은 특별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옛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다 보면 몸의 통증도 잊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따뜻한 친구들이 생긴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하루라도 안 나오면 친구들이 걱정 전화를 해주는데 그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전문가들은 사람과의 만남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웃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도 움직이게 된다고 해요.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건강도 기쁨도 2배가 됩니다. 박순희 씨처럼 작은 용기로 시작한 만남이 삶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의 비결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이웃과의 따뜻한 만남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햇볕이 건강한 삶의 비결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실내에만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햇볕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84세 최옥순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늘 피곤하고 뼈마디가 쑤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뼈 건강이 많이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약을 먹어도 별로 차도가 없었어요. 병원비만 자꾸 늘어나서 걱정이었죠. 그러던 중 정기검진에서 만난 담당 의사는 햇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일 아침 집 앞 공원에서 20분만 걷자고 했습니다.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셨답니다. 그 말을 듣고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식욕도 좋아졌답니다. 무엇보다 잠이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해졌다고 해요. 매일 아침 해 뜰 때 나가면 이웃 할머니들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이제는 아침 산책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아침 햇볕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특히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더구나 아침 공기는 맑고 차가워서 폐 건강에도 좋답니다. 전문가들은 꼭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아침에 15분만 햇볕을 쬐어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한낮에 나가도 좋고 여름에는 해 뜰 때나 해질녘이 좋다고 하네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햇볕입니다. 최옥순 씨처럼 매일 아침 짧은 산책으로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따스한 햇볕 아래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건강한 장수의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면역력 관리로 몸을 튼튼히 하고 매일 먹는 밥상으로 건강을 지키고 가벼운 운동으로 활력을 더하고 건강한 수면으로 피로를 풀고 장 건강으로 영양을 챙기고 이웃과의 만남으로 기쁨을 나누고 아침 햇볕으로 생기를 더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하나를 더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건강한 삶의 비결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